복수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씁쓸한 독이죠. 그 사람을 잊고 싶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 계속 쓴맛을 남깁니다. 왜일까요?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배신한 적이 있나요?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복수를 꿈꿉니다. 하지만 복수가 정말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감정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나요?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결국 더 큰 상처는 나 자신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 상처를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잊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더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분노는 나를 지키지 않는다. 평정이 무기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본능적으로 화를 내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러나 분노는 순간의 감정일 뿐 그 여파는 오래 남아 나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강함은 바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나의 성과를 가로챈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반응하면 일시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숨을 천천히 내쉬며 차분하게 상황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대응 방식을 찾을 수 있으며 오히려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분노를 이기는 것이며 평정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정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는 태도가 바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침묵은 가장 강한 대답이다. 말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도발할 때 즉각적인 반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침묵은 가장 강력한 방어이자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부당한 비난을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조용히 상대의 말을 듣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상대의 태도와 행동을 관찰하며 전략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하며 오히려 상대를 더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묵은 감정을 절제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힘은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냉정은 선택이다.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냉정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에 지배당하는 대신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할 뻔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깊은 숨을 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본다면 감정의 흐름을 한층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릴수록 판단은 흐려지고 결국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냉정은 나를 위한 최고의 방어입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그에 따른 선택은 오래 남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는 태도는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냉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넷째, 상처는 성장의 재료다. 지혜로 바꿔라. 인생에서 받는 상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입니다. 상처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단련하는 성장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경험한 실패나 배신은 일시적으로 고통스럽지만 그 경험이 쌓이면 결국 더 깊은 통찰력과 지혜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통의 순간은 지나가지만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은 평생 남습니다. 상처를 통해 배운 교훈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때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성장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밑거름임을 기억하십시오. 5째,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인생이 가벼워진다. 비교는 때로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불필요한 열등감과 경쟁심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타인의 성공과 나의 가치를 동일선상에 놓는 순간 진정한 나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와 성장이 쌓이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각자의 속도와 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와 만족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6째, 돈은 무기가 아니다. 나를 지키는 방패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돈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패와 같은 존재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더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신감의 근원이 됩니다. 안정된 기반 위에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은 나를 위한 안전망이자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임을 잊지 마십시오. 7째, 감정은 거리 두기로 다스려라. 감정은 순간의 불꽃처럼 강렬하지만 그 불꽃에 휩싸이면 오히려 자신을 태우게 됩니다.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 보십시오.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거리 두기는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고 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시작입니다. 8째, 용서보다 더 강한 무기, 무관심이다. 누군가 나를 상처 주었을 때 우리는 종종 용서라는 선택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용서조차 어려운 관계라면 무관심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서 벗어나 내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나를 지키는 방법이며 상대를 잊는 것이 아닌 더 이상 나의 마음을 흔들 수 없도록 하는 힘입니다. 9째, 작은 상처에 머물지 말고 인생의 큰 그림을 보라. 우리는 종종 사소한 상처나 갈등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긴 여정이며 작은 상처에 머무는 것은 숲이 아닌 나무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 지금의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미래를 향한 나의 성장과 변화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더 넓은 시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째, 배신한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대처하라. 삶을 살다 보면 나를 배신한 사람과 다시 마주쳐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감정이 치밀어 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배신의 아픔에 얽매이는 대신 성숙하고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상대의 존재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나의 성장과 변화에 집중하십시오. 차분한 태도와 냉철한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나의 강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배신은 상대의 문제일 뿐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마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11째, 상처 주는 사람은 티가 난다.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이를 인지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언제나 타인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언행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진정성이 부족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는 행동은 신뢰할 수 없는 관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2째, 진짜 승리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성공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의 나를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의 성장과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극복할 때 우리는 더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인생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 상처를 성장으로 바꾸는 방법, 진정한 승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배신과 상처, 비교와 경쟁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강한 복수는 더 나은 나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